네, 예산 정국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기싸움에 한창인데요.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경우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바로 내년 2월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불꽃 튀는 당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님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 그리고 오늘 있을 통진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 교수님 이제 먼저 잠깐 질문하고 드릴게. 네. 그 오늘 통진당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기회에 많은 논란과 공동체의 그 균형과 이런 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이 종북 세력이 아주 발본색원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고 네. 궤변을 늘어나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네. 다 느낌이 있는 것이고 판단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고 또 그 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정당으로 또 변신한다. 네. 그게 바로 그 나물의 그 밥이고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북한에 대한 견해를 다양하게 갖는 건 좋으나 그래 신봉할 게 없어서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를 변혁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자, 이 통진당이 만약에 이르면 연내에 해산 심판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에 사실 민주당과 야권연대도 했고 네. 그런 책임을 좀 생각을 한다면 새정치연합에서도 뭔가 책임 있는 좀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아주 쉽게 설명드려서 이렇게 한번 보자. 뭐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이 만만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실체도 있는지 없는지도 불안해도 어쨌거나 꽤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통진당을 저렇게 만들도록 한 장본인이 민주당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새정치연합의 전신. 네. 하여튼 총선 때 연대를 했고 그 덕에 뭐 이렇게 보면 비례대표들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전략공천을 통해 들어와서 통진당 세가 좀 뭐 불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대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최소한도 무슨 죄송하다든지 어떻다든지. 근데 요즘에 민주당은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새정치연합은 저 문제는 별로 코멘트를 하는 걸 못 봤어요. 네. 코멘트를 안 하면서 선을 긋는 건가요? 그러니까 없는 실체도 만들어가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여튼 꽤 맞춰서 짜고 하는데 사자방이 어떻고 뭐 만만해가 어떻고 그런 논리라면 이건 명백하게 연대를 한 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자기네들 당의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 네. 남경필 지사 그리고 이제 부지사를 새정치 야당 쪽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네. 사람으로 하겠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이제 부지사로 이렇게 추대를 했는데 네. 연정은 어떻게 잘 될 것 같나요? 잘 아니면 돼야 되겠죠. 네, 오늘 조선일보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 신문이 크게 보도했습니다만은 야의 복지 막히고 남경필표 연정 실험이 첫발이다. 이 이제 연정이란 말 자체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가령 중앙 정치권에서는 그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이 진흙탕 싸움하지 않고 하자는 동기로 만들어진 법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도는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국회는 지금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데 네.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말하자면 서로 간에 상생의 정치를 한다든가 협치를 한다든가 합의한 정치를 하자고 하면서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네. 우여곡절 끝에 이미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훨씬 지난 지금 한 넉 달이 지나서 이제 거의 5달쯤 돼서야 겨우 연정이 이제 성공한 거죠. 출발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이 추천을 하고 그분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주거든요. 이제 복지 분야라든지 여성가족 분야라든지 무슨 뭐 환경 분야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산하기관 인사 추천권도 있고 예산권도 갖고 있고 네. 그런 권한을 주는데 왜 그럼 이렇게 늦어졌느냐? 남경필 지사 쪽에서 제의를 냈는데 야당 쪽에 사정이 생겼어요. 뭐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 아닙니까? 네. 제일 처음에는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를 누구를 임명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럼 거기 새정치연합의 경기도의원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건 우리 도정 문제인데 왜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이 간섭하냐 해서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도의회에서 하자 했는데 도의원들끼리도 그럼
누구로 하냐를 갖고 또 이제 또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경선 끝에 그 동계 그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했던 김한정 씨를 제끼고 이기우 전 의원이 이번에 이제 부지사 후보로 추천이 됐어요. 그래 이제 손학규 쪽하고도 좀 가까운 분이라고 하던데.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 야당이 결국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자기네들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후보를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정이 되면 네. 이배부터는 여당도 잘해야 되지만 야당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야당의 입장을 지키면서 연정의 가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연정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나는 게 이제 독일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진짜 연정이죠. 거기 연구해온 김태원 경기대 교수가 한 말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연정의 성공은 남경필, 이기우 콤비가 얼마나 자신의 정파와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행정해 나갈 수 있냐에 달렸다. 네. 친박, 친노와 같은 계파와 파거리 개념에 갇히면 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공을 하면 저것이 이제 법적으로 어떠냐, 무슨 정치냐 아니를 떠나서 어쨌거나 완벽한 100%를 못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서로 합쳐서 하는 것이 잘 되면 네. 또는 실패를 하면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지방정부로도 번져갈 수 있는 어떤 네. 여지가 되겠죠. 마침 또 이제 개헌론과 관련해서도 권력 분산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떤 그래서 출발에 이분들은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잘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장난하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자, 남경필표 연정 실험 이제 과연 좀 성공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야당이 좀, 특히 중요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좀 토크로 넘어가서 네. 새정치연합 내에서 지금 불고 있는 당권 경쟁. 네. 자, 이제 뭐 개파들 싸움으로 좀 번지고 있는 모양인데 네. 자, 당권 경쟁을 보는 눈 첫 번째 거치가 주목되는 인사들을 꼽아주셨어요. 네, 지금 새정치연합은 가령 무슨 뭐 북한 인권결의안이라든가 통진당이라든가 무상복지 머릿속은 다 없고 네. 당권 경쟁에서 누가 되느냐 문제로 뒷담화가 그냥 온 나라를 덮을 만큼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아마 권력을 지향하는 정당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는 현상일 거예요. 근데 좀 굉장히 복잡하고 요란하게 지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팀에 나도 대표가 되다 아니다 당신은 하지 마라 아니면 나는 대표까지는 안 되지만 최고위원을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로 나선 분은 떨어지면 최고위원을 못 나서요. 근데 뭐 당권 대권 아직 논의가 덜 됐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여러 사람 뭐 이미 이제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를 선언했고 또 뭐 박주선 의원이라 여러분들도 저울질을 하고 출마를 굳혀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중앙에서 새정치연합에 있지 않은 사람도 암직하게 저분들은 거치가 어떨까라고 주목되는 사람들은 한 대여섯 분 됩니다. 네. 그중에 첫째는 문재인 의원이죠. 문재인 의원이 이제 이번에 대표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서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 가지 말 흐리기가 있지만 움직이는 걸 보면 벌써 이게 대표로 가서 그 다음에 대권 도전하겠다는 시나리오 가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어떤 인물들이 여기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대표가 또한 두 번 지내신 정세균 의원 이분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해서 당을 한번 리모델링해서 잘 끌어나가겠다는 생각 속에 지금 불철주야 움직이시고 또 이제 박지원 의원은 비교적 그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옛 동교동계라든가 여기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비노 반노 쪽을 향해서 일을 하면서 대권에 도전합니다. 이분은 당권에 이분은 여태까지 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당 대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명백하게 이제 출마할 것 같고 그 외에 출마할까 안 할까 출마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변수가 될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하나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 이분도 이제 어떻게 해서 곡절 끝에 물러났지만 그 여러 가지 여성 정치로 저만큼도 컸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지분도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나온다든가 안 나오면서 누구를 지지한다든가 이것도 상당히 영향력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아주 야당에서는 특이하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 팬들이 많은 정치인인데 대구에 있는 김부겸 전 의원 말이죠.
번번이 좌절을 했지만 40% 이상 대구에서 득표를 하는 아주 뚝심 있는 정치인이고 젊은 세대 아닙니까? 네. 이분도 주변에서는 자꾸 나오라고 그러지. 근데 아마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런 분위기로 계속 잠재적인 경쟁자로 있으면서 네. 차기 총선 2016년도에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곧바로 대권 도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지금 낳고 있고요. 그러나 이분도 또 중립을 중립대로 누구를 지지하면 지지하는 대로 또 그분의 움직임이 또 태도 정치 연합의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두 분은 그래도 당 안에 있는데 한 분은 저기 멀리 저 지리산 쪽에 있는 토굴 속에 계시면서 손학규 전 의원이요. 그렇죠. 예. 손학규 의원은 어차피 평소에 여기 있을 때는 만나자고 하지 않던 거물 정치인들이 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보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박영선 의원도 뭐 정동영 그렇죠. 의원도 누구도 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아직도 그분을 추종했거나 그분과 네. 뜻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새정치연합의 의원이든 당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또 도움도 받으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선을 끊어서 당신네들끼리 잘해보라고 한다든지 예. 가급적 뭔가 암시를 통해서 나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또한 이 당권 경쟁에 영향을 미치겠죠. 캐스팅 보트. 네, 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네. 있지만. 자, 네. 다음 그럼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야, 이제 친노의 복귀 무대가 될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치가 주목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쉬운 얘기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 되나 안 되나가 제일 중요한 관심일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이 좀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친노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고 결집된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되면 사실은 지난 총선 이후에 대선, 보선, 지방선거니 쭉 야당이 지고 있던 와중에서 친노가 다시 그동안 물러서 있던 이선 후퇴에 있던 친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대여관계나 네. 야당의 진로에 많은 부분에 영향이 올 겁니다. 워낙 결집력도 있고 이념적으로 상당히 뭉쳐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네. 전국의 어떤 소용돌이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네. 세 번째. 네. 계파 갈등 해소될까? 이 부분은 오늘 조선일보 신효섭 논설위원회 논설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네. 칼럼으로 보시죠. 야, 이런 대표 경쟁으로 무슨 감동 주겠나? 여기 아까 말씀드린 세 분에 대해서 여기에 더해서 문 의원은 세월호 전국에서 정치를 포기하고 길거리 단식 농동을 해 당 지지도 급락에 일조했다. 네. 정세균 의원은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가면서 일침을 가했던 직업적 당 대표를 위해서라면 배의 평형수를 빼버릴 것 같이 움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대여 폭로 음모론 공세를 주되었지만 타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되면 무슨 감동을 주겠나.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아주 지독한 아주 혹독한 계파주의가 있다는 것이 이 신효섭 논설위원회 평소 성품은 점잖은 분도 오늘 칼럼은 아주 독하다고 독하게 옳은 소리라면 옳은 소리 쓴 소리로 아주 네. 많이 했어요. 네. 이런 계파 의식이 과연 해소될까? 별로 해소되지 않을 것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또 계파 의식이 강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야당 나머지는 자기네들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 한 정당 말고 여러 정당이 수권 정당의 준비를 갖추는 게 좋을 텐데 네. 야당은 그럼 수권 정당으로 변신 가능할까? 가령 북한인권법이라든지 공무원 연금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에서 이른바 중도적인 국민들,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까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야당으로 세련되고 업그레이드된 정당으로 활기 있는 정당으로 변모가 가능할까? 네. 이 점은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고 그런 걸 내세우면서 당권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움직임을 봐서는 당권 경쟁을 내년 2월 8일에 한다는 건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는 먹먹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여기서 여러 당권 경쟁 주자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아예 그냥 논외로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본인도 관심도 없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진 늘 네. 이미 뭐 호랭이를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다 아는데 큰 별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네. 이거 그리고 이 당권 경쟁은 당원들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 것이지 그나마 또 일반 국민이 뽑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속된 말로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영향가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움직이면 별개 문제고 당권에서 영향을 네. 별로 미치지 않는 게 아닌가. 네. 네, 뭐 사실 야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야당 사상 이제 저렇게 변신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좀 사랑받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대로 누가 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누구라는 거는 아니 누군지 꼭 어느 집어서 분이든지 네. 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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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